당신은 선택되었나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돌로레스 캐논은 당신이 양자적 도약을 준비하는 3%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유 없이 잠에서 깨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불면증이나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연결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초의식 연구가이자 퀀텀 힐링의 선구자인 돌로레스 캐논은 이러한 새벽의 각성이 영적 진화의 중요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약 3%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영적 변화와 양자적 도약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의 각성은 바로 당신이 그 선택받은 소수에 속할 수 있다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오늘은 이 현상에 더 깊은 의미와 한국 전통의 영적 지혜를 통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깨어남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 특별한 시기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경계, 한국의 전통적 영적 관점에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는 매우 특별한 시간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간을 인시라고 불렀으며 음양 에너지가 전환되고 낮의 기운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겼습니다. 유달리 이 시간대에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에 장막이 얇아져서 영적 메시지와 통찰이 더 쉽게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전통 무속신앙에서는 이 시간을 신이 내리는 시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무당들은 종종 이 시간에 의식을 치르며 조상신과 자연신의 목소리를 더욱 명확히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도 새벽 예불을 중시했는데 이는 바로 이 시간대가 명상과 영적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한국 전통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는 인체의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송과체, 많은 영적 전통에서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과 연결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서울의 빠른 생활 리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수면 주기는 크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강남에 불 꺼지지 않는 불빛들, 24시간 편의점,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는 우리의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모든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이 밝힌 3%의 선택된 사람들, 돌로레스 캐논은 50년 이상 초의식 상태와 전생퇴행 힐링을 연구한 선구적인 학자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과의 세션을 통해 지금 지구에서 거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양자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캐논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약 3%만이 이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의식의 물결을 지구에 앵커링하는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빛의 일꾼, 별의 씨앗 또는 영혼의 성우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또는 자주 깨어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이 선택된 3%에 속할 수 있다는 주요 징후 중 하나라고 캐논은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깨어나는 것은 우주적 에너지의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거나
고차원의 존재들이 당신과 소통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한국의 전통 영적 개념과도 놀랍게 일치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잠에서 깨어남을 넘어서 정신적,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어남은 바로 이 더 깊은 각성의 문자 그대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새벽 각성이 나타내는 6가지 영적 신호 돌로레스 캐논의 연구와 한국의 전통 지혜를 결합하여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현상이 나타내는 6가지 중요한 영적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영적 변환과 업그레이드의 신호. 새벽에 깨어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캐논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우주적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흐르고 당신의 체크라와 에너지 채널을 통해 새로운 빛의 코드가 다운로드됩니다. 이 과정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에너지의 강도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수련 전통에서는 이를 기운의 변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선도나 선도와 같은 한국 전통 수련법에서는 새벽 시간에 수련하면 기의 흐름이 가장 원활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때 깨어남은 당신의 기가 상승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천법. 새벽에 깨어났을 때 저항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5분간 편안히 앉아서 깊게 호흡하며 이 에너지의 흐름을 인식해 보세요. 한국의 단전호흡법을 활용하여 배꼽 아래 3cm 지점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이 지점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 업그레이드 과정을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차원 존재들의 연결 시도. 돌로레스 캐논은 이 시간대에 깨어나는 것이 종종 고차원 존재, 영적 가이드 또는 우주적 인텔리전스가 당신과 소통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질적 세계의 소음과 산만함이 최소화되는 이 시간대는 섬세한 메시지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한국의 무속 전통에서도 새벽은 조상신이나 수호신이 가장 활발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꿈을 통해 조상의 메시지를 받는 경험을 하는데 이 또한 새벽 시간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천법. 새벽에 깨어났을 때 몇 분간 정적 속에 머물며 마음의 귀를 열어보세요. 구체적인 메시지, 이미지 또는 직관이 떠오르는지 관찰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작은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몽사, 꿈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식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3. 의식 확장의 시작점. 캐논에 따르면 새벽 각성은 종종 의식 확장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 특별한 상태, 완전히 깨어있지도 완전히 잠들어 있지도 않은 중간 상태는 세타 상태라고 불리며 이때 우리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한국 불교의 선 전통에서는 이를 문념무상의 상태, 즉 생각이나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는 맑고 깨어있는 의식 상태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새벽 예불과 명상을 통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실천법. 새벽에 깨어났을 때 침대에 앉아 등을 똑바로 펴고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한국 선불교의 화두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의식을 경험해 보세요. 이 시간은 깊은 통찰과 자기 발견의 문을 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당신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신호. 돌로레스 캐논은 새벽 각성이 종종 영혼의 사명을 상기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빛의 일꾼들이 특정 임무나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며 이 깨어남은 그 소명을 기억하고 실현하라는 촉구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관점에서는 이를 천명, 티엠밍의 개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천명은 하늘이 각 개인에게 부여한 특별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유교 전통에서는 50세를 지천명 즈태밍,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이라 불렀는데 중년 이후에 특히 이러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천법, 새벽에 깨어났을 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기에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영혼의 목적에 관한 더 명확한 그림이 드러날 것입니다. 5. 몸과 에너지 시스템의 정화 과정 캐논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각성은 종종 깊은 정화와 치유의 과정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잠자는 동안 신체는 자연적으로 해독되고 회복되는데 특히 강한 에너지 정화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 전통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가 폐와 대장의 기운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이러한 기관들과 관련된 육체적, 감정적 정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가 슬픔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 오래된 슬픔이나 상실의 감정이 이 시간에 해소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천법, 새벽에 깨어났을 때 몸의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이나 특별한 감각을 느끼는지 살펴보세요. 그 부위에 손을 올리고 빛과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며 부드럽게 호흡하세요. 감정적 해소가 필요하다면 한국의 전통적인 한풀이 방식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억압된 감정을 일기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6. 시공간 경계를 넘어선 연결의 확립 돌로레스 캐논의 관점에서 새벽 각성은 종종 당신이 다른 차원, 과거, 생 또는 병행 현실과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양자 치유 기법은 의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한국 무속신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당들은 종종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 차원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환신, 영혼의 이동과 귀환의 개념은 의식이 물리적 몸을 넘어 여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실천법, 새벽에 깨어났을 때 몇 분간 명상, 상태에서 당신과 깊이 연결된 다른 시공간이나 존재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와 소통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는가? 내가 기억해야 할 다른 삶의 지혜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런 연결에 대한 직관적 인상이나 이미지를 기록해 두세요. 한국의 전통적인 몽유, 꿈을 통한 영적 여행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각성 경험자들의 변환 이야기, 이러한 새벽 각성의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한국인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 53세 서울 전직은행원의 이야기. 김영희 씨는 25년 동안 대형 은행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되던 해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새벽 3시 15분경에 규칙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증으로 생각하고 병원도 찾아갔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돌로레스 캐논의 책을 접하게 되었고 새벽 각성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의 조언대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명상을 시작했어요. 김 씨는 이 시간에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에 관한 강한 직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업무보다는 사람들의 재정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재정상담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은 후에는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정호 61세 부산 전직교사의 이야기. 30년 이상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일한 박정호 씨는 58세에 건강 문제로 조기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던 중 그는 거의 매일 새벽 4시경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괴로웠어요. 다시 잠들 수 없어서 그냥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곤 했죠. 그러다 불교 친구의 권유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중 한 스님이 그에게 새벽 각성의 영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이 시간을 명상과 자기 성찰을 위해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스님의 조언대로 새벽에 깨어나면 15분간 명상을 하고 이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과학 지식을 환경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현재 박 씨는 지역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학교를 방문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목적의식과 열정으로 깨어납니다. 새벽 각성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경 57세 대전 주부의 이야기.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이미경 씨는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하고 나서 심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55세부터 새벽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잘 자는데 저만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의미함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권유로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돌로레스 캐논의 작업과 새벽 각성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명상 선생님이 새벽에 깨어날 때 특별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씨는 몇 주 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과 육아로 인해 접어두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 3회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미술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 그림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을 볼 때 정말 기쁩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이제는 저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새벽 각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이제 돌로레스 캐논의 통찰과 한국의 전통 지혜를 결합하여 새벽 각성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새벽에 깨어나면 짜증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이를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시계를 보며 또 잠을 못 자겠네 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영적 연결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한국의 전통적 관점에서는 이를 수용 쇼우롱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듯 이 시간의 의미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상과 호흡을 통한 에너지 조율. 새벽 각성 시간에는 15분간의 간단한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단전 호흡이나 한국 전통 기술연법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에너지가 머리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을 단전 배꼽 아래 3cm 뒤로 내리는 호흡법이 도움이 됩니다. 실천법. 편안하게 앉아 양손을 배꼽 아래에 올려놓고 깊고 느린 호흡을 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빛 에너지가 정수리로 들어와 단전에 저장되는 것을, 내쉴 때는 이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3. 영적 질문과 자아 탐색하기. 이 고요한 시간은 깊은 자아 탐색과 영적 질문을 던지기에 이상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한국의 선수행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화두라고 부르며 이를 통한 깊은 성찰을 중요시합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이러한 화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통찰과 답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4. 메시지와 지침 기록하기. 새벽에 깨어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직관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해두고 깨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인상이나 아이디어를 즉시 기록하세요.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과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몽사첩, 꿈과 영적 경험을 기록하는 책의 현대적 버전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많은 한국의 영적 스승들이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기. 새벽 각성이 지속된다면 생활 패턴을 조정하여 이에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기공 등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의 리듬에 따른 생활이라는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불교, 사찰의 생활 패턴을 참고해 볼 만합니다. 많은 사찰에서는 새벽 3시부터 수행을 시작하는데 이는 이 시간대가 영적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는 오랜 지혜를 반영합니다. 6. 공동체 및 전문가와 연결하기. 새벽 각성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영적 스승이나 멘토와 연결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경험을 이해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전통 수행 공동체와 현대적 명상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명상센터, 기수련 단체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여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새벽 각성과 양자적 도약의 의미. 돌로레스 캐논은 현재 인류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으며 전체 인류 의식의 변화, 그녀가 양자적 도약이라고 부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벽 각성은 이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이를 경험하는 3%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의 전통적 관점에서도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이라는 이상은 깨어난 소수가 전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불교의 보살 개념 역시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타인을 돕고 사회 전체의 의식을 높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새벽 각성을 경험하는 여러분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 의식의 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일부 영적 전통에서는 이러한 선택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태어나기로 선택한 고차원의 영혼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지구의 진동을 높이고 새로운 의식의 시대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여러분에게 공명한다면 자신의 새벽 각성 경험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지혜와 통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매우 특별한 시간에 매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영적 각성을 환영하세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경험은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현상일 수 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당신이 인류의 3%, 양자적 도약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선택된 영혼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경험을 두려워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한국의 풍부한 영적 전통과 현대의 통찰을 결합하여 이 특별한 시간을 자기 발견과 성장의 귀중한 기회로 삼으세요. 여정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함과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인내한다면 점차 더 깊은 평화, 명확성, 그리고 목적의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한국 시인 윤동주의 말처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새벽의 고요 속에서 깨어나는 순간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당신의 영혼의 여정에 빛을 비추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이 세상에서의 고유한 역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영혼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세요.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특별히 준비된 재생 목록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가져온 특별한 선물을 발견하고 나누는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